계속해서 28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증기표와 증기선도입니다. 자, 증기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압력 기준 포화 증기표가 있고, 온도 기준 포화 증기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 증기표가 있습니다. 과열 증기표에는 SI 단위 과열 증기표와 절대 단위 과열 증기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기선도가 되겠습니다. 증기선도. 자, 먼저 PV선도, 증기선도. 앞서 우리가 봤죠. 어떻게 생겼죠? 여기서는 이제 형태만 보겠습니다. 압력과 최적의 선도에서 PV선도상에서 증기선도는 왼쪽은 비대칭으로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임계점 K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비대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프의 형태를 내가 확실히 잘 알아보라 그랬죠. 두 번째로 이제 TS 선도, 온도 엔트로피 선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보다시피 대칭이라는 점이 이제 PV 선도와 다릅니다. TS 선도는 대칭입니다. PV 선도는 비대칭이고, 그리고 임계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근데 이제 엔탈피와 엔트로피 선도를 나타낸 것이 프랑스의 과학자 몰리에르가 이제 나타낸 건데, 이것은 PV 선도하고 유사합니다만은 임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급격하게 경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만은 PV 선도는 이렇게 임계점을 지나면서 다시 완만하게 내려갔죠, 그죠? 그런데 몰리에르 선도는 완전히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고 거의 약간만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갑니다. 몰리에르 선도를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이런 그림입니다.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죠, 그죠? 예,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고 가파르게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완만하게 어느 정도 덜 내려갑니다. 그래서 PV 선도와 HS 선도의 차이점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동기에서 나오는 pH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압력과 엔탈피 선도는 그래프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원을 약간 기울어지게 꼭 무슨 투망 같죠? 물고기 잡는 어망 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pH 선도라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PV, TS, HS, pH 선도의 모양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HS 선도는 몰리에르 선도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도입니다. 자, 그러면 증기의 상태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적 변화. 정적이면 최적 V가 콘스턴트한 거죠,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최적을 미분하면 dV는 0이 되어버리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먼저 PV 선도상에서는 정적이니까 V가 일정해서 이렇게 연직선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정적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TS 선도에서는 정적선은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정적선이. 그 다음에 HS 선도, 몰리에르 선도에서도 그래프의 특징은 내가 확실히 알아두겠죠. 마찬가지로 정적선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PV 선도는 비대칭, TS 선도는 대칭, HS 선도는 비대칭인데 PV 선도에 비해서 오른쪽이 완만하게 적게 내려간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절대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일, 공업일, 열량 이런 순으로 우리가 앞서서 공부하고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W12는 인테그랄 PDV에서 DV가 0이 돼버리니까 절대일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일은 WT 이꼴 마이너스 인테그랄 VDP 아니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5장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VDP입니다. VDP. 그럼 V가 일정하니까 V는 앞으로 뺄 수 있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DP만 남으니까 DP를 적분하면 P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P2 빼기 P1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순서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으면 V에 P2 마이너스 P1이 아니고 P1 마이너스 P2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PV는 뭡니까? 상태방 정식에서 RT였죠. RT. 그러니까 R 앞으로 빼고 첨자는 순서대로 그대로 써줍니다. P1이 나왔기 때문에 T1이 되고 다음에 P2가 나왔기 때문에 T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의 P1-P2는 R의 T1-T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량을 볼까요? 열량. 일반 에너지식 델타 Q 이꼴 DU 플러스 APDV. 또 뭐가 있었죠? DH-AVDP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DV가 0이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D항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델타 Q는 결국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Q12는 U2-U1이니까 델타 U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U1을 해보면 여기가 이게 저기 첨자입니다. 첨자. U1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U1 다시 플러스 X1에 U1 2 다시 마이너스 U1 다시 배웠죠. 여기서 X는 건도입니다. 그 다음에 U2는 어떻게 되죠? U2 다시 플러스 X2 곱하기 U2 2 다시 마이너스 U2 1 다시죠. 그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이니까 V1과 V2가 같겠죠. 그죠? V1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앞서 우리가 식을 보면 V1 다시 플러스 건도 X1에 V1 2 다시 마이너스 V1 다시. 그죠? 이 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다시 볼까요? 생각이 안 나면은 앞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왔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 식을 내가 꼭 외우라고 그랬죠. UX는 U 다시 플러스 X 건도 곱하기 U2 다시 마이너스 U 다시. 이거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만 알면 뒤에 나머지 다 안다 그랬죠. 그 다음에 H에 관해서 하면 HX는 H 다시 플러스 X 건도 곱하기 H2 다시 마이너스 H 다시. VX 비체적은 V 다시 플러스 X에 V2 다시 마이너스 V 다시. 하여튼 요 네 가지 식을 하나만 알면 나머지 똑같이 외울 수 있죠. 그죠? 순서를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V1은 V1 다시 플러스 X1에 V1 2 다시 마이너스 V1 다시. 또 V2 첨자가 되면 V2 다시 플러스 X1 대신에 X2 들어가고 V1 대신에 V2 2 다시 마이너스 V2 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 후의 건도 X2는 정적이기 때문에 정적이면 뭡니까? V1 이꼴 V2 아닙니까? 그죠? 처음이나 나중이나 체적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체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V1 다시 플러스 X1 V1 2 다시 마이너스 V1 다시 이꼴 V2 다시 플러스 X2 V2 2 다시 마이너스 V2 다시 이렇게 놓고 풀어서 X에 관해서 X2에 관해서 정리하면 X2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화액의 비체적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V1 다시나 V2 다시를 같게 놓으면 여기서 V1 다시나 V2 다시를 같게 놓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0이 돼버리겠죠. 앞식은. 그죠?
그럼 결국은 뭐가 남습니까? x2는 뒤에 항만 남습니다. x1에 v2의 2- 빼기 v2의 1- 분의 v1의 2- 빼기 v1의 1- 요 뒤 항만 남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압 변화를 보겠습니다. 정압 변화는 압력이 콘스턴트 하니까 압력을 미분해 버리면 dp는 0이 돼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PV, TS, HS 선도를 그려보면 비대칭이라 그랬는데, 정압선은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TS 선도상에서는 압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에서 2로 가는데 중간에 습전기 구역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습전기 구역 하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나란하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HS 선도상에서는 정압선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기울기가 올라갑니다. 만일 변화 전후의 습전기 상태가 습전기라면은 아까 했듯이 똑같죠, 그죠? 네.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을 여기 쓸 수 있죠. V1 이꼴 V1 다시 플러스 X1에 V1 2 다시 마이너스 V1 다시, 그죠? 네. 그래서 절대일을 구하면 절대일 W1, 2는 인테그랄 PdV에서 압력이 일정하니까 P를 앞으로 빼내면 V2 마이너스 V1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V1은 금방 했잖아요. 그죠? V1은 금방 여기서 나왔죠. 그죠? V1 다시 플러스 X1에 V1 2 다시 마이너스 V1 다시. V2는 첨자만 바꿔주면 되죠. V2 다시 플러스 X2에 V2의 2 다시 빼기 V2의 1 다시. 이렇게 되겠죠. 공업일은 어떻게 됩니까? WT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VDP인데 DP가 뭐였어요? 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업일이 0이 돼버립니다. 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에너지식 델타 Q 이꼴 DU 플러스 AP DV를 상태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델타 Q는 Q1, 2가 되고, 그죠? 인테그랄 DU 이렇게 되고, AP는 일정하니까 앞으로 나오고 인테그랄 DV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U2-U1이고, 그 다음 뒤에 거는 AP의 V2-V1이죠. 그죠? 네. 결국 요거는 H2-H1과 같습니다. 만일 변화 전후의 상태가 습증기라면 H1은 이렇게 쓸 수 있죠. V1에서 H로 바꿔준 겁니다. 첨자는 그대로 쓰고, 그죠? H 다시 플러스 X1에 H2 다시 마이너스 H 다시.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H2다 습증기 상태에서 H2-H 다시는 이게 잡열이라 그랬죠. 증발열. 그죠? 증발열. 그러니까 H2-H 대신에 증발열 R 또는 잡열 R을 곱해줍니다.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H1은 H- 플러스 X1의 R, H2는 H- 플러스 X2의 R이기 때문에 결국은 Q12는 어떻게 됩니까? Q12는 H2-H1이니까 결국은 H2에서 H1을 빼주는 거죠. 그죠? 빼주는 겁니다. 그럼 H-는 서로 빼니까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는 뭡니까? X2 X1 곱하기 증발열 R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정도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온 변화입니다. 등온 변화는 온도 T가 콘스턴트 하니까 온도를 미분하면 dT는 0이 돼버리겠죠. 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VTS HS 선도에서 이제 등온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등온선은 1에서 2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PV 선도상에서는
습전기 구간에서는 등원선은 일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란하게 갑니다. 이게 등원선이 되고, 그 다음에 TS 선도선에서는 등원선이니까 등원선은 항상 일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S 선도선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열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꺾입니다. 이 꺾이는 거, 기울기가 꺾어지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두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나온 게 또 나왔네요. 잠깐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게 이게 잘못 또 복사가 돼서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등원선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고, 관행액 구간과 과열전기 구간에서는 등원선과 등압선이 일치하지 않으나, 그죠? 일치하지 않으나 습증기 구간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치합니다. 습증기 구간에서는, 그죠? 네. 자, 만약 if 상태 변화가 습증기 구역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압력과 온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Q1, 2는 X2-X1의 증발열 R을 곱하는 거, 그죠? 자, 이때는 이거는 스몰 q입니다. 그래서 중량으로 나눈 거라 그랬죠. 예. 비가열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킬로줄을 킬로그램으로 나눴고, 대문자가 되면 중량으로 나누지 않죠. 그죠? 킬로그램으로 안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그만큼 질량 G가 곱해집니다. 그죠? 라지 Q1, 2는 질량 G 곱하기 X2-X1의 잡열 R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등원 변화에서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단열 변화는 조금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단열 변화는 조금 나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유도하는 과정을 좀 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